청년 실업난이 심각해지면서 최상위권 학생의 의대 쏠림 현상이 갈수록 더 심화되고 있어 부작용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되는 국고 보조 사업이 늘면서 지자체 살림살이가 나빠졌습니다. 전국 지자체 재정 운영 결과를 알아봅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는 송년기획뉴스. 오늘은 백지화 결정 이후 3년 만에 재추진 중인 남북간 신공항 문제를 진단해봅니다. 경주 문화재 발굴 정책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려 발굴 시간을 줄이고 발굴 비용 부담을 개선하는 방안이 제기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5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성탄절인 오늘은 찬바람이 불면서 아침에는 춥겠지만 하늘이 맑아서 낮 동안 활동하기는 무난하겠습니다. 남은 올 한 해의 날씨도 오늘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날씨 정미옥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성탄절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옷차림 조금 따뜻하게 하고 나가셔야겠는데요. 어제 같은 시각보다 현재 기온이 2도가량 내려가 영하권으로 출발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대구가 영하 4도, 안동은 영하 8.2도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낮 기온도 어제보다 조금 낮긴 하겠지만 맑은 하늘 보이는 가운데 대부분 5도 안팎을 보이며 성탄절을 즐기기 날씨로 인한 불편함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맑은 하늘은 당분간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오늘과 비슷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세미탄파는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정시 모집이 마감된 가운데 최상위권 학생들 대부분이 의학 계열을 지망하는 등 의대 쏠림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인문학과 기초과학 분야는 고사 위기를 맞는 등 묻지마식 의대 진학의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조지한 기자입니다. 대입학력고사 시절 최고 인기학과는 인문계는 법대, 자연계는 물리학과 화공, 공대였고 의학 계열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94학년도 수능 도입과 외환위기 사태를 거치며 의대, 약대, 한의대 등 의학 계열 열풍이 시작됐습니다. 2009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되면서 전문대학원 입학을 위한 전 단계로 생명과학 계열이 공대를 앞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반대로 인문학 등 순수 학문 연구, 기초과학 분야는 선호도가 급락하며 고사 위기를 맞을 정도입니다. 상경 계열이 가장 선호도 높고 대신에 순수 문학 쪽이 너무 선호하는 학생들이 없는 게 조금 문제가 될 정도로. 최근 한의대 합격선이 점점 낮아지는 등 의학 계열 안에서도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의대 선호도는 관성에 의해서 당분간 지속되겠지만 2, 3년 후부터는 급격히 선호도가 떨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졸업 후 진로에 있어서도 이미 의료진 포화로 과잉 진료, 신용 불량의사 증가 같은 문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간에 중도 탈락률도 있고 또 전과하는 학생들도 생기고 10년 후, 20년 후에 직업세계가 어떻게 형성될 것인데 분명한 인식을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도 같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시대에 따라 선호 학과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적성을 고려하지 않는 성적 우수자들의 지나친 의대 쏠림은 시간이 갈수록 부작용만 더 키울 것이란 게 입시 관계자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MBC 뉴스 조지한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아 대구와 경북 지역 성당과 교회에서도 성탄 축하 미사와 예배가 이어집니다. 대구 계산성당은 오늘 오전 11시 성탄 난미사를 봉헌하는 등 천주교회마다 성탄 축하 미사를 비롯한 다양한 축하 행사를 엽니다. 대구 제1교회가 오늘 오전 11시 성탄 축하 예배를 올리는 것을 시작으로 다른 개신교회들도 오전에 예배를 올리면서 예수가 이 땅에 온 참뜻을 기립니다. 한편 성탄 전야인 어젯밤 10시부터 계산성당에서는 구유 안치 행사에 이어 성탄 전야 미사를 올리고 대구 제1교회를 비롯한 지역의 교회들도 어제 저녁 수요 예배를 올리면서 성탄 전야 축하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대구미술관이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지역에서 생산한 양말을 이용해서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트리에 사용된 양말은 모두 2,000켤레로 트리 높이가 6m나 되는데 대구미술관은 해마다 트리 설치 비용이 많이 들고 철거 후에 폐기물로 버리는 폐단을 막기 위해 양말을 이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트리 철거 후에는 양말을 세탁해서 지역 독거노인과 불우이웃에게 나눠줄 계획입니다.
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국고보조 사업이 늘면서 지자체 살림살이가 나빠졌습니다. 전국 지자체 재정 운영 결과가 발표됐는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상북도가 2년 연속으로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정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행정자치부가 전국 244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재정 운영 전반을 분석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정부 정책에 따라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의무 지출 비율이 60%를 넘어선 겁니다. 국도비 보조사업비는 87조 원으로 7.9% 늘었고 사회복지보조비는 8조 원으로 무려 16.9%나 증가했습니다. 반면 인건비, 의회비, 업무추진비 집행액은 기준액 대비 크게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마디로 자치단체의 씀씀이는 줄였지만 중앙정부 정책에 맞추다 보니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가용 재원이 줄어 결국 재정 효율성이 나빠졌다는 겁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지방교부세와 지방소비세율을 좀 인상해 줬으면 좋겠고요. 지방에서는 불허불급한 행사 축제성 경비와 민간이전 경비를 과감하게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살림살이 성적표를 보면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경상북도가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기초지자체는 안동시, 의성, 봉화군이 나 등급으로 재정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상주, 문경, 청송은 라 등급으로 재정 상태가 나빴습니다. 세부 지표를 보면 재정 건전성은 안동, 영주, 의성, 봉화는 양호, 재정 운용 노력은 의성은 양호, 영주는 최하위로 매우 저조했습니다. 재정 분석 결과 경상북도는 행자부 표창과 함께 교부세 인센티브를 받고 미진한 지자체는 재정 건전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달구시가 사전에 사업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는 일상감사와 기획심사를 통해서 올해 한 해 동안 162억 원의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토목, 건축 등의 공사 부문이 196건에 140억 원으로 가장 많이 줄었고 용역 120건에 16억 원 등 모두 57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불필요한 공정을 없애고 현장 여건의 불합리한 공정과 공법을 변경하는 등 718건을 고쳤다고 밝혔습니다. 달구혁신도시가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도시 첨단산업단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혁신도시 내 첨단의료복합단지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과 의료연구기업 투자유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대구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생명과학산업단지로 지정된 충북 오송의 첨단의료복합단지와 달리 대구 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는 그동안 산업단지로 지정되지 않아 산학융합사업 추진 등의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는 송년기획 뉴스. 오늘은 백지화 결정 이후 3년 만에 재추진 중인 남북 간 신공항 문제를 알아봅니다. 불씨는 되살렸지만 여전히 시도 간 합의를 두고 난관에 부딪혀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1년 경제성을 이유로 백지화된 남북 간 신공항은 올해 8월 국토교통부에 대구, 김해, 울산, 포항, 사천 등 영남 지역 5개 공항 항공수요 조사 결과 충분한 항공수요가 인정돼 재추진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급증하고 있는 영남 지역의 항공수요가 증명이 됐다는 것들이 가장 큰 의미가 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단추는 성공적으로 꿰었지만 다음 단계인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두고 석 달째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용역 착수의 전제 조건인 시도 간 합의가 가덕도를 고집하는 부산의 독자 행보로 좀처럼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하고 해서 부산이 4개 나머지 자치단체와 뜻을 같이 해서 빨리 용역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남북군의 발전에 그런 약속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양보하고 또 조정해서 조기에 확정이 되고 착수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지난번 백지화 결정에서도 정부가 표면적으로는 경제성을 내세웠지만 지역 간 갈등이 원인 제공이 됐던 만큼 시간을 끌다 보면 다시 한번 똑같은 전철을 밟을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지역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는 주문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우리의 미래 생존권 공항 문제를 좀 더 강하게 해달라. 반드시 주문하고 싶고. 백지화의 충격을 딛고 재추진 중인 남북간 신공항 건설. 지역민의 염원이 담긴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올해 갈등을 뒤로하고 내년에는 보다 더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오길 시도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승용차와 5톤 트럭이 정면 충돌해서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어제 저녁 6시쯤 예천군의 한 국도에서 54살 이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마주오던 트럭과 부딪혀 이 씨가 숨지고 함께 타고 있던 일가족 5명 등이 다쳤습니다. 이 씨는 휴가 나왔던 아들을 부대에 데려다 주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욕사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권영진 후보 지지 활동을 한 종친회 관계자 5명에게 벌금 200에서 300만 원씩이 구형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안동권 씨 종친회에 속한 피고인들이 선거운동원 등록도 하지 않고 종친 후보자를 지지해달라는 전화를 다수의 유권자들에게 했다면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4월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 의뢰를 받아 이들의 혐의를 확인한 뒤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대구 소방안전부가 어제 119 시민안전봉사단 연합회와 함께 화재 예방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대구 칠성시장과 팔궁산 수태골 일대에서 펼쳐진 이번 화재 예방 캠페인은 건조한 겨울철에 일어나기 쉬운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소방공무원 등 130여 명은 전통시장 등지에서 시민들에게 홍보물을 나눠주면서 화재 예방에 주의를 부탁했습니다. 경주문화재 발굴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경주 시민에게는 문화재가 자긍심이 아니라 원망의 대상이 된 지 오래인데 시민들은 토론에 그치지 말고 실행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혁것의 탄생 설화를 간직한 신라 천년 역사가 시작된 나정. 2005년 발굴해서 팔각형 건물터 등 신라시대 제사시설임을 입증하고도 방치돼 오히려 유적지를 파괴했다는 지적입니다. 선곡동 경마장터와 명활산성, 사천왕사지 등 거의 모든 발굴지가 폐허를 방불케 합니다. 발굴이 장기화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쪽샘지구는 무려 25년, 경주읍성은 19년이나 걸립니다. 정수성 국회의원이 마련한 정책토론회에서는 또 발굴 비용을 시행인에게 떠넘기는 제도부터 개선하라는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문화재가 나오면 국가가 가져가면서도 비용은 시민에게 전가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문화재 발굴 정책이 경주 시민을 생각하지 않고 어떤 특정 집단의 어떤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 경주 시민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경북에는 매장문화재 발굴 전문기관이 18개나 있는데도 전문성을 이유로 문화재청 산하 특정기관이 발굴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경주 주민들이 그동안 받아왔던 피해나 규제가 좀 더 보완되고 개선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역사문화도시 조성 사업으로 주거지가 철거되면서 경주가 거대한 잔디밭으로 변모했다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습니다. 목적도 없이 매입하고 발굴하는 정책으로 시민들에게 경주는 불편한 도시가 됐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경북대병원이 도시농촌교류 농촌사랑대상 기업부문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경북대병원은 농협경북지역본부와 농촌사랑 의료지원 업무 협약을 맺고 분기별로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농업인 250여 명에 건강검진과 전문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역 보건소와 연계해 장애인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과 취약계층 예방접종 의료지원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1급 중증장애인인 이범식 씨가 대구대학교 행복인재상을 받았습니다. 이범식 씨는 지난해 50살의 나이로 대구대 산업복지학과에 입학해 장애복지 분야 공부를 하면서 모범적인 학교 생활과 높은 향학열로 이번에 다른 15명의 학생과 함께 행복인재상을 받았습니다. 22살 때 사고로 두 팔과 한쪽 다리를 잃은 이범식 씨는 현재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경산시 지회장을 맡으면서 장애인 권익 향상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5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구미 산동중학교에서 12만 5천 원, 성주군 수륜면 수성 1, 2 주민들이 45만 원, 적송 1, 2 주민들께서 23만 원, 신정리 주민들이 41만 원. 사회복지법인 해솔 멘토의 집에서 10만 원, 해솔 은혜의 집에서 10만 원, 해솔 보람의 집에서 역시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또 성주군 수륜면 남은 2, 2 주민들께서 21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대한적 십자 수륜면 가야산 봉사회에서 10만 원, 경산시 자이면 김상보 씨께서 20만 원, 구미시 형곡 일동 권중덕 씨, 구미시 이만율 씨 각각 1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성탄절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옷차림 조금 따뜻하게 하고 나가시는 게 좋겠는데요. 어제 같은 시각보다 기온이 2도가량 내려가 영하권으로 출발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면서 대구의 체감 온도는 영하 4도, 안동은 영하 8.2도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낮 기온도 어제보다 낮긴 하겠지만 맑은 하늘 보이는 가운데 대부분 지역 5도 안팎을 보이며 성탄절 즐기기 날씨로 인한 불편함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공기는 차갑지만 보시는 것처럼 하늘 표정은 참 좋은데요. 오늘 우리 지역은 이렇게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종일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은 영하 1도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맑은 하늘과 함께 기온이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상주와 김천은 현재 영하 2도, 낮 기온은 4도 안팎을 보이겠고요. 북부 지역은 현재 다른 지역보다 공기가 더 차가운데요. 의성의 현재 기온 영하 9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7도 안팎, 바다의 물결은 최고 3m로 먼 바다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는 가운데 세미 탄파는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